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기관 중에서 호흡기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은 호흡계에서 담당하는데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와 연결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기관이라고 하고, 이 기관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와 연결된 두 개의 폐가 있고, 폐 아래쪽에는 가로막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가로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가로막 위쪽 공간은 흉곽이라고 합니다. 폐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관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모양의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공기 주머니들을 좀 더 크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면 부풀면서 면적이 커지는 특징이 있고, 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기 주머니들을 폐포라고 합니다.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수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로 숨을 마시면 그 공기가 이렇게 폐포까지 들어오는데,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를 교환합니다. 세포가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생겨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주머니들로 이루어져서 모세혈관으로 쌓여 있는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 세포가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였다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작지만, 공기 주머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그 면적도 넓어지면서 더 많은 양의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주머니 여러 개로 되어 있을 때 모세혈관과 공기들과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원리, 즉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흡의 원리를 정리해보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의 원리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됩니다. 폐 부피가 커지니까 폐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줄어든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몸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 입자들이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숨을 내쉬는 것의 원리는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폐의 부피도 감소하게 됩니다. 폐 부피가 감소하니까 이 폐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증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폐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이동하는 원리를 알아봤는데, 우리는 들숨을 통해 산소를 마시고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모든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순환계를 살펴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 폐의 모세혈관과 폐 사이에서,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과 온몸의 세포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의 모세혈관은 실제로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가 폐포로부터 모세혈관으로 전달되고, 모세혈관이 가져온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전달돼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폐포한테 받은 산소는 심장을 지나서 다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모세혈관이 세포한테 받은 산소를 온몸의 세포한테 다시 전달하고, 온몸의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한테 전달하면 혈관을 타고 심장을 지나 다시 폐포한테 가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연결해보면, 폐포는 모세혈관한테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를 전달해주고, 이 산소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온몸의 세포로 산소를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한테 전달해주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모든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직접 산소를 받아서 전달함으로 외호흡이라고 부르고, 몸의 깊숙한 곳곳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기 때문에 내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배설계는 혈액 안에 존재하는 이 노폐물만 골라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폐는 미세먼지, 담배,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폐는 기관지의 폐포관을 지나 폐포, 폐포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맥혈을 통해서 산소는 몸속으로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뱉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동맥혈관을 통해서 이동시키고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이동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로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부분적인 압력 분합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동합니다. 혈액 안의 산소는 대동맥을 따라 조직세포로 가면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대정맥으로 이동하고 대정맥인 이산화탄소는 심장과 폐를 지나 날숨에 몸 밖으로 배출되지요. 호흡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 기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확산현상 때문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활성산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활성산소는 호흡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고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흡입된 산소의 약 3에서 5%를 활성산소로 변환합니다. 산소와 섭취된 음식물과 운동을 통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3에서 5% 끊임없이 생성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인스턴트 음식, 자외선, 방사선, 비만, 대기오염, 심한 운동 등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유발하며 이에 반해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항산화 식품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해 많은 분들이 항산화 식품에 대해 궁금하며 꾸준히 섭취하고자 하는데요. 항산화 성분 항산화제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전자를 잃는 것을 막는 성분이지요. 호흡과 음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활성산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활성산소는 호흡과 소화 과정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들입니다. 강황, 아로니아, 베타카로틴, 비타민, 안토시아닌, 견과류, 아스파라거스, 참깨, 들깨, 토마토. 항산화 식품은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선을 지키며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대부분의 바람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유전자나 음식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질병 치료의 해답이 미생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다양한 균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